저기 봐, 또 그 둘이야. 무료 여행에서 만나서 그런 사이가 됐다면서. 맞아. 폐지 줍는 할머니랑 고물상 사장이 몸 파는 관계라고 하던데. 54세 한미경은 슈퍼마켓 앞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미경 아줌마가 고물상 아저씨한테 폐지 말고 다른 것도 판다면서요. 몸도 판다던데요. 동네 초등학생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년 전 남편을 잃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미경.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고물상 사장 강진호와의 따뜻한 우정이 더러운 소문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3개월 전 그녀가 우연히 떠난 무료 여행에서부터였습니다. 본 사연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한미경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6년째 이어온 일상의 리듬이 그녀를 깨운 것이었죠. 아이고 허리야. 침대에서 일어나며 저절로 나오는 한숨. 5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허리는 70대 노인처럼 쑤셨습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는 그녀의 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미경은 세수를 하고 간단히 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사둔 김밥 한 줄이 있었지만 점심때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죠. 옷장에서 한 작업복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문 옆에 놓인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온도였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면서 미경은 여기저기 버려진 박스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6년 동안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해 왔죠. 정훈이가 살아있었다면. 문득 떠오르는 남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살았던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식당은 빚더미만 남겨놓았고 미경은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폐지 줍기였죠.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맞은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던 박씨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동네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미경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54세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현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녀가 막내 축에 속했으니까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상자 몇 개를 주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의 허리 통증도 심해졌죠. 오전 10시. 리어카가 폐지로 가득 찾아 미경은 단골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대박 고물상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의 사장 강진호는 동네에서 폐지값을 가장 잘 쳐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어서 오세요, 미경 씨. 고물상에 도착하자 52세의 강진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진호는 리어카에 실린 폐지를 확인하고 저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15,000원이네요. 진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18,000원이었죠. 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요즘 폐지값이 조금 올랐어요. 그냥 받으세요. 진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조금씩 더 쳐주곤 했죠. 미경은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제대로 된 점심이라도 먹겠네요.
그 말에 진호는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6개월 동안 이 고물상을 드나들었지만 진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도 혼자 먹는 게 심심해서요. 진호는 고물상 안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미경을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간단한 주방 시설이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였죠. 직접 하신 거예요. 네, 10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부터 혼자 해 먹고 있어요. 진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가 미경의 몸과 마음을 데워주었죠.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내일도 오실 거죠? 그날 이후로 미경과 진호의 점심 식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일해요. 명절 때만 가끔 와요. 어느 날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제주도에 살아요. 진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관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저 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글쎄 매일 점심 같이 먹는다던데.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은 집 앞 벽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시골 체험 무료 당일치기 여행 마이너스 점심 제공, 선착순 40명.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오늘은 마음이 동했어요. 바람이나 쐬고 올까? 미경은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미경은 집결 장소인 동네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60-70대 어르신들이었죠. 54세인 그녀는 이곳에서도 막내였습니다. 낡은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린 기사를 보는 순간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 씨? 강진호였습니다. 그도 미경을 보고는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미경 씨 여기 어떻게? 무료 여행 신청했는데. 진호 씨는요? 저는 부업으로 관광버스 기사를 해요. 고물상만으로는 생활이. 진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를 맡은 김수진입니다. 젊은 여성 가이드가 밝게 인사했고 사람들은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운전석에 진호와 가끔 눈이 마주쳤죠. 평소와 다른 모습에 진호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열심히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소개했지만 미경의 관심은 온통 진호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효도건강랜드입니다. 무료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런 여행이었군요. 하지만 이미 온 이상 어쩔 수 없었죠. 효도건강랜드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요란한 음악과 함께 제품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이 무릎 보호대. 정가 50만 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15만 원. 옆자리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거 인터넷에서 3만 원이에요. 정말? 네,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미경의 말이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지갑을 꺼내던 사람들이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씨,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가이드가 차가운 표정으로 미경을 불렀습니다. 다른 분들 구매에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이건 사기나 다름없잖아요. 무료 여행이 공짜인 줄 아셨어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진호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여행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이런 일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김밥 한 줄과 커피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 미경은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냈어요. 진호 씨, 이거 드세요. 아침에 만든 건데. 아, 저는 혼자 먹기 많아요. 같이 드세요. 주차장 구석에서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경 씨는 왜 이런 여행에 오셨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진호 씨 얼굴도 며칠 못 봤고. 마지막 말은 작게 중얼거린 것이었는데 진호의 귀에는 들렸나 봅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오후에는 시골 장터 구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진짜 장터였어요. 미경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 씨는 장터 구경 안 하세요? 버스를 지켜야 해서요. 미경은 장터에서 호떡 2개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진호 씨 드세요. 자꾸 이러시면 친구끼리 이것도 못해요. 친구라는 말에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점심 같이 드실래요? 당연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점심뿐만 아니라 가끔 저녁도 함께 했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어느 날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진호 씨는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미경이랑 그 고물상 사장이랑. 맞아, 매일 붙어 다닌대. 폐지값 더 받으려고 그런다던데. 에이, 그게 다야? 더한 관계라고 하던데.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폐지를 줍다가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줌마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고물상 아저씨한테 폐지 말고 다른 것도 판다면서요. 몸도 판다던데 그게 뭐예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죠. 그날 이후 미경은 고물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여러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진호예요. 미경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의 손에는 냄비가 들려 있었죠. 갈비탕 끓였는데 혼자 먹으려니 쓸쓸해서요. 진호 씨, 저희 그만 만나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요.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미경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외로운 사람 둘이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죄인가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그런 말을. 그래서 더 당당해야 해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진호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가 좋아요.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진심이에요.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좋다고 해주었으니까요. 저도 진호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과 진호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둘이 잘 어울려. 그러게 둘 다 혼자였는데 의지할 사람 생겨서 다행이지. 어느 봄날 진호가 제안했습니다. 미경 씨 같이 살까요? 네? 법적으로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해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아드님 오시면 같이 얘기해요. 주말에 부산에서 올라온 아들 재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엄마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죠. 엄마가 행복하면 됐죠. 고물상 사장님도 좋은 분 같고요. 진호의 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호의 고물상 2층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미경은 더 이상 새벽부터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물상 일을 도우며 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진호도 혼자 먹던 쓸쓸한 식사 대신 미경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고물상 옆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호 씨는요? 저도요. 50 넘어서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그 무료 여행 덕분이네요. 맞아요. 그날 안 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경과 진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들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이었죠. 1년 후 봄. 미경은 진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엄마 아저씨랑 정말 행복해 보여요.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6년 전 남편을 잃고 폐지를 주우며 살 때는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뭐 생각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진호 씨를 만나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대의 그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봄이 아니라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경과 진호는 이제 정식으로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친한 이웃들이 모여 축복해주는 소박한 시기였죠.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좀 그렇고. 미경이 쑥스러워하자 진호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뭘 입어도 예뻐요. 56세의 신부와 54세의 신랑. 그들의 결혼식을 본 동네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맞아,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의지할 사람 있는 게 훨씬 좋지. 한때 그들을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고물상은 이제 미경네 고물상이 되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만든 간판이었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호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간판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미경이 만든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저녁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저녁을 준비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하지만 진호는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이 나이에 업고 가면 어떡해요. 창피하게.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요. 미경 씨가 아픈 게 더 걱정이에요. 의사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일주일 내내 미경을 극진히 간호했죠. 제가 미경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요. 진호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아들이 결혼을 했고 진호의 큰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서 명절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된 재현이의 아내가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혼자였다면 이런 풍경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진호의 딸들도 이제는 미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미경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미경과 진호는 다시 그 무료 여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진호가 기사가 아닌 승객으로 함께였죠. 추억 여행이에요. 젊은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곳이거든요. 미경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버스 안달은 어르신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닭살 돋겠네. 이 나이에도 저렇게 알콩달콩할 수 있구나. 누군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효도 건강랜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경과 진호는 구경만 하고 나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죠. 그때 생각나요. 미경 씨가 사람들한테 제품 비싸다고 말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때 진호 씨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그때부터 미경 씨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이제 59세, 진호는 57세가 되었습니다. 고물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죠. 이제는 재활용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진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진호 씨랑 있으면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여행으로. 좋아요. 무료 여행 말고 우리 돈으로 가는 진짜 여행이요.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꿈들이었지만 함께라서 더욱 설레었죠.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 진호 씨. 우리 복지관에서 황혼 재혼 성공 사례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요? 저희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지만 복지관 관장의 설득에 두 사람은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100명이 넘는 중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54세에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매일이 힘들고 외로웠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게 가장 쓸쓸했어요. 진호도 이어서 말했죠. 우리는 우연히 만났고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에 시선도 있었고 소문도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강연을 듣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미경의 마지막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미경과 진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죠. 그해 가을 미경의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재현이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미경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진호도 옆에서 행복하게 바라봤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였다면 이 기쁨도 혼자 느꼈을 텐데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미경은 아들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미경과 진호는 텃밭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요. 미경 씨가 제 삶을 바꿔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가을 바람이 살랑거렸죠. 우리 내년에 60이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어요. 할 일이 많아요.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20년은 더 함께 해야죠. 30년도 가능해요. 그럼 90까지? 왜요? 100까지도 가능해요. 두 사람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이듬해 봄 미경과 진호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고물상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펜션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서울은 너무 복잡해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진호의 제안에 미경도 동의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그들의 펜션은 미경과 진호의 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았습니다. 펜션 이름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게 좋아요. 우리처럼.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60대 부부였습니다. 두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부럽네요. 저희도 은퇴하면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미경과 진호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여행 온 중년들도 있었죠.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펜션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들의 힐링 장소, 따뜻한 위로가 있는 곳. 온라인 리뷰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1년이 지나자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그들의 펜션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중년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3세의 최순자 할머니였죠. 바로 이 이야기에 처음에 나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6년 전에 폐지를 주우시던 분 맞으시죠? 네? 아, 네. 맞아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그때 저한테 돈 주고 몸 판다는 소문 때문에 힘드셨죠. 순자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예요. 남편이 작년에 갔거든요. 이제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미경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날 저녁 미경과 진호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용기 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저희 보세요. 50대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희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경 60세, 진호 58세가 되던 해. 두 사람은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여행이었죠.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혼여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에펠탑이다. 미경이 소녀처럼 좋아했습니다. 미경 씨가 더 예뻐요. 진호의 말에 주변 한국 관광객들이 웃었습니다. 부럽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베니스에서, 로마에서, 파리에서. 두 사람은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살면 40년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휠체어 끌고라도 다닐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경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뭐 쓰세요? 우리 이야기요. 혹시 책으로 내면 어떨까 해서. 에이, 누가 우리 이야기를 읽겠어요. 아니에요. 분명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미경은 매일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폐지를 줍던 시절부터 진호를 만난 일, 소문에 시달렸던 일,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1년 후 그 일기는 정말로 책이 되었습니다. 폐지 줍던 여자 고물상 사장을 만나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원고를 읽고는 즉시 출간을 결정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중년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미경과 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두 번째 봄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왔고 펜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죠. 두 분 덕분에 재혼했어요. 이혼 후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경과 진호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뭘? 편견과 차별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고등학교 강당. 300명의 학생들 앞에 선 미경과 진호. 여러분, 우리는 50대에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죠. 미경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잘못된 게 있나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편견은 무서워요. 특히 그 편견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나올 때는 더욱 상처가 됩니다. 미경은 그 아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서로를 믿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미경과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65세가 된 미경과 63세가 된 진호. 이제 그들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펜션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어느 날 미경이 쓰러졌습니다. 미경 씨.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하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진호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경 씨, 이제 좀 쉬어요.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펜션 운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손님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들을 위한 시간으로.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해 살아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남은 시간 정말 행복하게 보내요.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기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올려요. 이 나이에요. 10주년 기념으로요.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식으로. 미경은 감동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제주도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고 진호는 턱시도를 입었죠. 하객들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펜션에 왔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신부가 된 기분이에요. 미경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언제나 내 신부예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주례사를 맡은 복지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축가는 미경의 손주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미경과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피로연에서 진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경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저도 사랑해요, 진호 씨. 두 사람은 포옹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54세에 폐지를 주우며 울던 내가 65세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기적은 정말 있는 것 같다. 그 기적의 이름은 사랑이다. 이제 70세가 된 미경과 68세가 된 진호. 그들은 여전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펜션은 아들 재현이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죠.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진호가 말합니다. 미경 씨 오늘도 예뻐요. 거짓말 마세요. 주름이 가득한데. 주름도 예뻐요. 미경 씨 주름이니까. 미경은 여전히 수줍게 웃습니다. 가끔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 읽고 용기 얻어서 재혼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과 진호는 행복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 왜요? 그냥. 살아있어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진호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미경 씨가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우리 정말 100살까지 살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30년 더 함께해요. 30년이면 충분할까요? 부족하면 다음 생에서도 만나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미경과 진호는 서로에게 기댄 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흰머리가 되어도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봄입니다. 영원한 봄.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50대에 만나 70대가 된 지금까지도 서로를 당신이라 부르며 사랑하는 미경과 진호.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행복을 찾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제2의 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